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TV로 보셨겠지만 백현동 개발 비리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예. 원래는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빗길 교통체증으로 이 대표는 3분 늦게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은 뒤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대기할 예정이고요. 이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그럼 늦으면 다음 날 이른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출석하면서 특히 그 이재명 대표의 지팡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출석을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대표, 한 손으로는 우산을 쓰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는데요. 가는 길에 취재진이 영장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김인섭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가던 도중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축을 받는 상황도 벌어졌고요. 이 대표가 24일 동안 단식을 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법정에는 의료 인력 1명이 배치됐고요. 휠체어도 준비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출석과 관련해서요. 여당의 반응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다. 이런 말은 이 대표가 각각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발언이라면서 이 대표의 말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강성 지지자들의 탄원서도 겁박을 통해 받아낸 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도 영장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가 영장의 기각 사유가 된다면 사법부 스스로도 이 대표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번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지고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했는데 잠시 뒤에 새 원내대표 선출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앞서서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지만 1명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김민석, 홍익표, 남인순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모두 친명계 후보들입니다. 따라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당 내홍 수습은 친명계 위주로 돌아갈 전망이고요. 네. 실제로 세 후보 모두 당대표 중심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1명의 불출마 바로 우원식 의원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저는 여전히 당의 단합을 위해서 경선이 아닌 단일 후보 방식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불출마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나머지 후보들을 위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키고 당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 후보 단일화 통해서 개혁과 통합의 길을 선택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요.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해달라. 뭐 그런 말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당부한 말인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개인적 바람은 후보들께서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바람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걸 공개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어제 기준으로 오늘 아침 7시 15분 현재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은 5,854명, 입당한 사람은 이보다 5배 많은 37,000
3797명이라고 예. 말하면서 이 이재명을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라는 분노의 행렬이 이 3만 명이라는 수치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요즘 이 뉴스도 좀 큽니다. 바로 일가족 5명이 서울 송파 그리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각각 숨진 채로 발견한 사건인데 그 내용 한번 전해주시죠. 네, 서울 송파구 그리고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세 군데의 장소에서 일가족 5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7시 29분쯤에 먼저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예. 그래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졌는데요.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도중에 A씨의 가족 4명도 사망한 걸 확인했습니다. A씨의 송파구 소재 주거지인 한 빌라에서 A씨 남편, A씨 시어머니, A씨 시누이 이렇게 3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고요. 예. A씨의 10대 딸은 경기도 김포 소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손녀에게서는 타살의 정황도 뭐 보인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2일에 송파구 빌라에서 사망한 일가족 3명, 그러니까 A씨의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의 시신을 부검했더니 이 사망한 노모의 사인이 아들 또는 딸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된다. 이런 구두소견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A씨의 딸을 봤더니 지금 경찰은 A씨의 딸이 A씨에 의해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씨의 시어머니, A씨의 딸에게서 타살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A씨가 실제로 추락하기 전날인 22일에 김포시의 한 호텔에 딸과 함께 투숙하러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혼자 나와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는데요. 경찰은 A씨의 딸을 발견했을 때 이불을 덮인 채 누워 있었고 질식상은 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좀 이유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이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린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A씨의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현장에 유서가 있었는데 네. 생활고와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또 가족 간의 채권 채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A씨가 수억 원대의 빚을 졌고요. 또 가족과 함께 살던 빌라는 도시가스 요금만 1년 넘게 밀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A씨가 수개월 전부터 빚독촉을 피해서 초등학생인 딸과 함께 숙박업소 등을 전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금 금전 관계에 얽힌 구체적 사정을 최근에 가족들이 알게 되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고 또 남편과 시가 식구 역시 같은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얘기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오늘 4일차인데 우리나라가 종합 2위 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종합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금메달 10개와 은메달 10개, 동메달 13개로 총 33개의 메달을 수확하면서 중국에 이어서 종합 2위입니다. 우리나라를 뒤쫓는 국가는 금메달 5개를 획득한 일본입니다. 예. 우리는 하루에 한 5개씩 금메달 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개막 후에 이틀 연속으로 금메달을 5개씩 따내고 있는데요. 예. 어제는 태권도 남자 58kg급에서 장준 선수가 금메달 따냈고요. 뒤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영에서도 금메달 2개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에서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 목에 걸었고요. 또 주목해볼 종목은 사격입니다. 남자 10m 러닝 타깃 단체전에서 우리 대표팀의 정유진, 하광철, 곽용빈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는데 이 러닝 타깃, 사냥감처럼 옆으로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종목인데요. 우리 한국 사격이 아시안게임 10m 러닝 타깃 단체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떠나서요. 어느 메달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어제 수영에서 정말 남자 계영 800m였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수영 남자 대표팀이 개영 800m 결승전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예. 사상 첫 아시안게임 수영 단체전 금메달입니다. 예. 한국 남자 800m 개영 주자들이 결선에서 7분 1초 73 기록으로 아시아 신기록 만들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중국은 7분 3초 40으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수영에서는 남자 자유형 50m에서 지유찬 선수가 21초 72의 기록을 세우면서 한국 신기록 또 대회 신기록 작성하면서 금메달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영에서 중국이 금메달을 계속 쓸어가고 있었는데 예. 지유찬 선수가 이를 저지하면서 한국 수영의 첫 금메달을 안겼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50m에서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금메달 따기까지 그 4명 얼마나 많은 연습했을까요?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